윤석열 대통령 겸손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호님, 윤 대통령이 이거 하나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하루라도 지루하게 하지 않는 거요. 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문희호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폼 받으실 분 우리 시사 1번지에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십시오. 웬만하면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안 하고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대통령실에서 뉴스를 만들어줬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뭐 대통령이 해임한 것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서실장이 정색을 하고 아주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다 그거 알고 자른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요즘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천하람 위원장 지난번에 옛날에는 박근혜 정부 때 진박 뭐 뼈박 그런 말 막 나오더니 요즘에는 이제 별윤이 다 나오잖아요. 네. 지난번에 박정희 의원인가 나경원 의원 요즘 돕고 있는 모양인데 본인은 이제 우리는 반윤이 아니고 멀윤이다. 좀 멀리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따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따 시키려고 한다. 윤에서. 예. 어떻게 봐요 이 비서실장의 발언? 제가 자꾸 우리 시사 1번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는데 당에 망조가 들어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친, 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거 당에 망조가 드는 거거든요. 좀 솔직히 갑갑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더 큰 문제가 희망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국회가 저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각 당마다 소신파 초선 그룹 이딴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이런 거 할 때 뭐 그래도 조금 너무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주류의 이런 움직임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초선들이 거기에 더 부안해동 해가지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들 약간 내가 바꿀 수 없다면 나도 주류가 돼야지 해서 친윤 되기 경쟁을 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이게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희망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게 그 부분이에요. 되게 초선 의원 하면은 좀 패기도 있고 바른 소리도 내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초선 48명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는데 신인규 위원장 이거 왜 이래요? 초선들이?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초선 의원이 뭐 연판장도 돌리고 이준석 많이 대표 했죠. 몰아낼 때도 그랬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두 번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주류들이 이제 아마 국민 공감을 비롯한 그 장제원 의원을 따르는 아마 그 세력들일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요. 저는 요 당무 개입 부분만 제가 한정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개개인이 당무 개입을 할 때 다 처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법 49조에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처벌된 선례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일단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개인들이 이게 지금 당대표 경선 자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집단화돼서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무슨 조폭범죄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매우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있었죠. 그 당에 대한 그 뭐 지지 발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공천에 한두 자리 여론조사 돌렸다고 해서 당무 개입으로 직권남용 플러스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의 이런 조직적인 집단적 저항과 개입이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면은 전 그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그럼 뭐가 도대체 당무 개입이고 정당법 49조 그럼 도대체 언제 쓰는 겁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노골적이고 이 정도로까지 당대표를 못 나오게 하려고 룰을 바꿔서 민심 후보 떨어뜨리고 당심 후보도 룰을 바꿔도 자기들이 당선시킬 수 있는 후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나경원 의원 주저앉히고 저는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은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고요. 그 초선 의원들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전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이 매우 궁금합니다. 정확히 언제 출마할 것인지, 출마를 하기는 할 것인지 어제 기자가 물어봤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답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확히 언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공식화하실 건지. 뭐 조금 더 시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저의 결심은 섰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지금 당의 모습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또 전당대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표의 리더십, 그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성 기자 보시기에 네. 뭐 때문에 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좀 사실관계를 조금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바로 대통령실 반박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48명의 연서명이 나온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고 예, 있는 그 다음에 기자가 또 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하니까 매우 당황해하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하고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어제 취재했을 때는 기자님들 불편하시지 않으시게 그 대통령님 그 귀국하시고, 그리고 명절 지나서 뭐 이렇게 그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친윤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은 할 것이다, 그러나 완주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괴롭힐 것이다. 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라고 했더니,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김기현 의원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올인할 거다. 거기에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거다. 근데 제가 어제 홍준표 시장이 예. 부동산 투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어요. 건물 투기. 근데 그런 방식의 매우 지저분한 이런 방식으로 괴롭힐 수도 있다. 뭐 일각에서는 수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준석 대표 사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제 뭐 등등을 볼 때 상당히 조금 아예 정치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총선 출마도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부산이대희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나경원 출마하면 뒤를 캘까요? 그러는데 장윤배 변호사, 그럴 것 같습니까? 캘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캐 왔으니까요.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먼지털이식으로 동원해서 들여다봤으니까요. 그걸 국민들이 지켜봤으니까요. 나경원 의원도 그런 부분을 당연히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운운하면서 운을 떼는 것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는 아니 이게 보수의 민낯인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 그리고 초선 의원들, 이 사람들 국민 보고 정치하지 않는구나. 본인들 공천받는 게 정치의 그냥 목표구나. 뭐 친윤 나아가서 공천권 행사할 걸로 기대되는 장제원 의원, 이제는 장핵관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면면을 한번 봤습니다. 이른바 장핵관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 들어가 계시던데, 저는 역사적으로 그 명단은 박제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천받는다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조선일보 최근 사설이 대단히 의미심장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당무 개입하면 어떤 전례가 있는지 봐라.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에서 실패했는데 총선에서만 참패했는 줄 아냐. 탄핵의 씨앗이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지금 시점에서 새겨듣지 않으면요, 정말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은 종국적으로는 집권 세력이 감당해야 될 거고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주저앉히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작식의 행태를 한다? 저는 어떻게 같은 보수 진영에서 그런 행태를 할 수 있고 그런 운을 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품을 수 있고 누가 이 정권을 지지하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나경원, 뭐 이준석 이런 스타일의 뭐 약간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조진다 같은 느낌의 선례가 쌓이면 실제 잘못한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처리도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뭔가 이렇게 약간 도매금으로 여기도 마음에 안 드니까 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와 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동원된다라는 인상은 최대한 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수사가 됐을 때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하시거든요. 물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아직 뭐가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부터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게 저는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돕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 행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힘을 받기는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지요.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건데 당 대표 적합도 여당 지지층 397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기현 의원이 35.5, 나경원 전 의원이 21.6, 안철수 의원이 19.9, 유승민 전 의원이 7.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의 존재감은 확 떨어졌고 이제 김기현 신인규 대변인 본인은 뭐 어대현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한다고 그러대요. 지금 뭐 김기현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뭐 승기를 잡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한동안 최근에 이제 그 후보 나서면서 김장연대 이래가지고 뭐 엄청 그 김치를 팔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장제원 의원이 뭐 아들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에 대한 비토 여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또 김장 이런 거 쓰지 말자고.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이랑 똑같아요. 정진석 위원장 누구보다 친윤 팔이하고 본인들이 친윤 팔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친윤 팔지 말자. 그리고 대통령 공격하면은 가만 안 내두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이런 논리적인 모순 현상이 한 인격체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전 너무나도 참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고 지금 김기현 의원도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고무돼 있고 아마 이런 노선을 더 갈 겁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노선을 더 계속 갈 건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주저앉히고 해가지고 본인이 당대표 됐다고 쳐도 그 당대표한테 무슨 권위가 실리고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당권을 잡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책에서 아마 그러면 그 정당에 대한 심판이 저는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면 제재를 하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KBS 9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앵커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애매했어요. 하긴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뭐 그게 뭐 정도가 넘어서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는데 말인지 막걸리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앵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눈치입니다. 예, 그냥 뭐 어영부영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딴 걸로 넘어갔는데 저는 그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대통령한테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평소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김기현 의원도 사실은 굉장히 매너가 좋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 발언이 너무 세서 저는 그분이 이분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선거는 장제원 선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밀어서 당선은 시킬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 정당이 어느 정도나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지 이것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번 그 경선 과정을 보면 천하람 위원장 네. 윤핵관 서열 싸움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의원을 누른 거라고 봐야죠. 뭐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걸로는 그런데 또 당내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권성동 의원을 대통령이 주저앉힌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어찌됐든 권성동 의원이 당내 조직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선 캠프의 조직을 사실상 담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막판에 권성동 의원의 존재감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핵관이 발끈한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장현미 변호사, 네.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 말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건 이 정치인들에게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힘이 있고 내가 당장 차후의 정치적인 미래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 이상으로 할까?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같이 나누고 성공을 정말 기원하는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하다. 이 말인즉슨 언제든지 다른 제3자 대체제로 대체가 가능한 존재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전부 다 응원하진 않아요. 최소한 지금은 응원합니다. 저는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목표가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뜨끔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본인의 성공입니다. 윤석열 정부, 보수의 재집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이 지역구에서 뭐라도 한 자리 더 하는 게 더 무게 중심이 실려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의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끈하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나 홀로 지배라는 말을 어떻게 같은 정치적인 동지였던 사람에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아무튼 뭐 언제 할지 지켜봅시다. 자, 끝으로 이제 내일 모레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위례 비리 의혹인데 지난번에 성남FC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또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를 텐데 일단은 설 되게 뭐 민심 밥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가장 큰 메뉴로 야 이재명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요.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 민심 밥상에 아무래도 이제 설 이후에 대통령 평가 또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요.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올지 정치권 굉장히 초미의 관심인데 이때 이제 그 부패 비리 혐의를 하나 얹어서 마치 조만간 구속될 것 같은 그리고 상당히 큰 혐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검찰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요. 이거 전방위적으로 다 수사해야 돼요. 판검사, 기자 뭐 싹 다 수사해야 되고요. 김성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또 권순일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왜 수사 안 합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다. 우리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변호사님 세 분 계시니까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걸쳐 있는 혐의가 몇 개나 되죠? 아마 그러니까 지금 굵직굵직하게 카테고리로 나뉘는 것만 한 6, 7개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에서도 혐의가 되게 여러 개로 갈리고요. 그 건별로 다 이렇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합치면 안 됩니까?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FC랑 대장동 정도는 합쳐가지고 영장 하나를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쪼개서 하는 게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실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이 다르다면 뭐 그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사람 벌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의도를 사실 걷어내고는 사실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고 제가 뭐 실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공소유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이 유죄 판단을 받는 거에 이 수사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소를 향해서 가고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휴지기를 갖지 않게 항상 이슈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갑자기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하면서 약간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성남FC가 튀어나왔습니다. 전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설 민심 밥상도 중요하지만 국민 밥상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는 걸 검찰이 의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싫으면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단 한 번도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걸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장 기자회견 하자. 내가 뭐 10시간이라도 좋고 20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성남FC고 대장동이고 다 물어봐라.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게다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게다가 지금 보면 본인은 원래 불체포 특권 100% 없애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 폐기가 안 나오는 겁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나가서 법원에서 그럼 영장 실질심사에서 진검승부 해보겠다. 영장 기각되면 검찰 니네들 두고 보자라는 폐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 지금 지지부진하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끌려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사가 안 되는 부분 전 특검으로라도 해서라도 좋고 명명백백하게 다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성남FC만 관련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인데 성남FC하고 성남시청이 사실상 이재명이라는 사람 하나로 해서 사실상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부분은 뭐 팩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유화가 가능했던 구조다. 이 부분은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광고금 후원금 얘기가 있는데 지나친 광고금이면 뭐 후원의 성격도 있다 볼 수 있는 건데 당시에 성남 순위를 보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정말 못합니다. 성남FC가 당시에. 근데 그런 구단에 광고비를 막 2배, 3배 올려가지고 과다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 이건 전 청탁이나 대가성이 분명히 좀 의심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공무원 10%, 일반 시민들은 뭐 20%까지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해서 그 후원금에 대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는 용도로 이걸 한 거 아니냐는 충분한 의심과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다 합치는 방법으로 특검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예. 같고요. 특검을 이재명의 온갖 비리 관련 의혹 저기를 위한 특검 예, 뭐 이렇게 온갖 만들면 비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종합수사가 될 것 많이 해서. 같은데. 그래서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약간 실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직권 발동이나 아니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둘 다 어려운 지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만의 온갖 비리를 위한 특검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럼 결국 뭐 김건희 여사나 뭐 누구랑 또 막 이렇게 같이 되는데 매칭을 하려고 그거를 이제 매칭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하여튼 너무 이 민주사회에서 그런 게 많아요. 오늘 어디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전당대회가 어브 더 윤, 바이 더 윤, 포 더 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도 다 지금 어브 더 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검찰이 또 새로운 수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유야무야 됐던 옵티머스 사건, 뭐 디스커버리, 그리고 뭐 라임 뭐 이런 거 다시 또 재조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전방위적인 수사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들 이런 종합을 해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검찰 내에서 지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예. 피로감이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뵙겠네요. 네, 네, 새해 복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순천 가셔야죠. 네, 그럼요. 네. 내일부터 계속 있습니다. 순천에 우리 애청자님들께 안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